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천 당자인의 군사인의 위원이며 정치국 상무위원인 이 박종천이 포병 사격 훈련을 지도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상하게도 김정은은 모든 미사일 발사 현장들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형 SLBM과 같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건 뭐 인공위성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 인공위성을 쌓아올릴 때에는 김정은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사했던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이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1500km까지 나갔죠. 그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리고 순항 미사일이나 지대공 이 신형 미사일, 반항공 미사일이라고 하죠. 이 반항공 미사일과 같은 이런 훈련들은 계속했지만 이 모든 훈련할 때, 이 발사할 때에는 김정은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박종천만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최근에 현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도도 최룡해, 얼마 전에도, 그리고 어제도 그제도 최룡해와 김덕훈만이 민생 현장을 현지도 다니는 모습이 노동신문에 그리고 북한의 언론 매체들에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덕훈이 또 최룡해가 지방 현지도 한 그 기사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최룡해나 김덕훈과 같은 사람들이 현지도를 다니고 박종천과 같은 사람들이 미사일 발사 현장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한 그 SLBM 쏠 때도 박종천이가 직접 갔고 이번 포사격 훈련에도 박종천이 참가했습니다. 김정은이 나타날 때에는 아마 엄청난 큰 규모의 군사적 도발이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대형 SLBM이나 아니면 인공위성과 같은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는 김정은이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지금부터 내년 1월달까지가 남북대화의 조례의 마지막 기회라고 북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1월달까지 남북대화를 재개하지 못한다면 그 2월 3월에는 대통령 선거에 직접 돌입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시 남북관계의 대화의 모멘텀이 시작이 된다면 이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인영 장관도 지금부터 내년 1월달까지로 못을 받고 대화에 나와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김정은은 대화에 나올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벌이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고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돌발적인, 즉 우리 정부의 돌발적인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 돌발적 행동은 바로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적 잣대를 없애버리고 철폐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의 연례적인 군사훈련도 투집 잡고 이중적 잣대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훈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도발과 그리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에서 하는, 즉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이 연례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은 이중잣대이다. 이런 이중잣대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대화는 필요 없다. 대화에 나와봤자 자기들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화를 진정으로 요구한다면 오늘도 언론, 북한 매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에 진정으로 대화를 바란다면 자신들에 대한 이중잣대를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앞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북침 야망에 미쳐 날뛰는 군부 호종광들과 이 남조선 당국자들이라고 하죠. 남조선 군부 호종광들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런 앞뒤가 다른 이런 행태를 보이고 침략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 대화는 결코 필요 없다.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 매체들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보고서를 초안을 유엔에 상정했는데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키자마자
바로 미 국무부는 대북 유엔 제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결코 해제나 완화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이 대북 제재 유엔 결의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결코 대북 유엔 제재는 북한이 대화에 참여한다는 그 조건으로 절대 먼저 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30년 동안 93년 핵위기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제재로 갔다가 제재하다가 풀어줬다, 제재했다, 풀어줬다 하는 동안 북한은 6번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이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전 세계에 선포한 상황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93년도에 지금과 같은 강력한 제재나 아니면 강력한 철대를 내렸다면 그리고 양보 없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영변 핵단지를 공개하든지 핵실험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영변 핵단지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범해와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방사학 실험실과 같은 원자폭탄, 원자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사실험실과 같은 것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을 때 북한은 거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걸 강하게 요구했더라면 지금 이러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 당분과 채찍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또다시 일부에서는 이 유엔 제재를 풀어줘야만이 북한이 대화의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대화의장에 나와도 결국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이미 여러 차례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조금도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김정은의 연설문을 보게 되면 핵무기를 우리는 더욱 강화시키고 핵 운반 수단들을 고도화 전력화해서 미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고도화 전력화 군사화 하겠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핵무기 운반 수단들을 지금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점점 더 고도화하고 정밀화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만들겠다는 것을 천명했고 이번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 그 연설 때에도 김정은은 모든 연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국방발전 그리고 군사력을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계속해서 최첨단, 첨단화, 정밀화, 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유엔 제재를 풀어준다고 해서 또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미국이나 전 세계가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약 1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핵무기 보유국이 이미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도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지컬 스트라이크나 함부로 참수작전이나 함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가 북한의 100여 개의 핵무기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태평양 괌이나 하와이로 날아간다면 북한도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겠지만 한국도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핵무기.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집중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포커스에서 미국은 이미 한 발 빼고 중국을 압박하는 대중국 전략으로 돌아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제는 대북 유엔 제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가나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무리 유엔 제재 완화를 외쳐대도 미국이 풀어주지 않는 한 유엔 제재를 완화시켜주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미국의 동의를 받지 말고 미국의 승인을 받지 말고 스스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제머리를 가지고 대화의장에 나오든지 남북관계를 풀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민족 문제,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는 우리 남과 북이 서로 마주 앉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말로는 남북이 앉아서 해결하자고 말로는 좋죠. 그러나 미국이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는 데서도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미국을 우리가 버리고 북한과 상대한다면 과연 북한이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동맹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성공단을 당장 내리라도 선포할 수 있지만 개방한다고 문을 열겠다고 그리고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모든 공장기업소들을 내일 모두 북한과 협의해서 내일 다시 들어가게 한다는 이 선포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꺾겠지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풍지박산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북한 경제는 풍지박산나고 이미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이고 장마당에는 돈은 있는데 물건이 씨가 말라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북한 경제는 완벽하게 파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제철소가 좀 돌아가고 전력이 생산되고 일부 전기가 돌아간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일어선 것은 아닙니다.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엔 제재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비롯한 약 40개, 50개의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과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북한과 함께 무역관계를 맺고 교류 협력을 할 때에는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가 지탱될 수 있었지만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된 이후, 소련이 붕괴된 이후 북한 경제는 그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몰락과 함께 북한 경제도 몰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북한 경제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90년대 초까지는 그렇게 올 수 있었지만 90년대 초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는 북한 경제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들끼리 물물교환, 무역관계를 바꿔서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무역관계, 즉 서방과의 무역관계로 바꿔야 되지만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체제, 즉 3대 세습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일 때에도 그걸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 경제는 살아날 길이 결국 없다는 것입니다. 제재가 풀린다면 광물잔을 팔고 석탄을 비롯한 광물잔, 아연이나 연이나 구리광산 같은 광석과 같은 이런 것을 팔면서 어느 정도는 북한 경제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북한 경제가 완벽하게 80년대 중반처럼 회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인영 장관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금년 지금부터 내년 1월달까지 못을 박으면서 제발 대화에 응해달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이런 하소연까지 하면서 대화에 매달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매몰차게 한국 정부에 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여정의 담화문이나 김영철의 담화문, 중량급 인민들의 담화문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의 이런 담화문이나 우리 매체, 이 노동신문의 사설이나 우리 민족끼리 이 사설을 보게 된다면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 북한 당국의 입장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인영 장관이 북한에 제의하자마자 이런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맹공을 퍼붓는 그리고 비난을 퍼붓는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은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북한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김정은과 또 북한의 대화를, 북한 당국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는 이미 늦었고 그나마도 북한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북한의 협력을 구할 때만이 그나마 문재인 정부나 통일부 장관이 요구하는 그 대화에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 바로 북한의 현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황청을 찾아가 교황을 북한에 방문해달라고 하고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북한의 김정은은 점점 더 열받는다는 것 통일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